안녕하세요. 저는 리코더 연주자이면서 또 리코더를 제작하는 제작자, 그리고 지휘를 하고 있는 지휘자, 그리고 대학에서 후학을 가리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조진희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리코더를 전공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리코더도 전공을 해? 유학을 갔다 왔다고? 그걸로 연주를 한다고? 레슨을 한다고? 다 이런 반응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제가 이제 제가 연주를 하면은 제한된 공간에서 조금밖에 못 들으니까 이거를 CD로 녹음을 해서 CD를 좀 보급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CD 녹음을 하고, 그리고 3박 4일씩 이렇게 춘천에 이제 청소년 수련원 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3박 4일 동안 리코더 세미나를 방학 때마다 열었어요. 그래서 한 20회 이상을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 이럴 때 이제 리코더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리코더를 배우러 선생님이나 뭐 학생들이 많이 왔었고요. 또 그 리코더 합주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리코더라는 악기가 독주 악기뿐이 아니라 특히 그 앙상블로 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악기이기 때문에 리코더만의 오케스트라 이런 팀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춘천 리코더 앙상블 어른들로 이루어진 팀, 그다음에 춘천 청소년 리코더 합주단, 또 중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춘천 주니어 리코더 앙상블 뭐 이런 팀들을 창단해서 이 팀들이 이제 전국에서 세미나에 참가한 분들한테 어떤 롤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팀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지역 이름을 따서 뭐 수원 청소년 리코더 합주단이라든가 뭐 광주 리코더 앙상블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전국에 수십 개 팀들이 창단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배운 분들이 또 지역에 가서 또 세미나를 개최하고, 저희들은 또 이제 그 세미나에 초청 강사로 또 가서 지도할 수 있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리코더가 점점 확산이 됐었죠. 저는 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제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주위의 반대를 부딪히고 이제 유학을 떠났던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이제 바로 연주자면서 또 제작의 길로 들어섰던 건데,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계기는 사실은 좋지는 않았어요. 오른쪽 귀에 갑자기 난청이 왔었고, 이 난청이 왔을 때 물론 이제 좌절하고 날마다 이렇게 귀가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하면서 이제 참 여러 날을 그렇게 실망을 하면서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올랐죠. 제가 어릴 때부터 뭘 만드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악기 제작을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이 영감처럼 떠올랐어요.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야마오카 시게하루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분을 방문하면서 제작을 배우게 됐죠. 그게 이제 제 아마 두 번째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코로나 기간이었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에는 뭐 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연주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입으로 부는 악기다 보니까 배우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리코더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또 사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지금 내가 시간이 많은데 뭘 하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바로크 플룻을 또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 바로크 플룻이라는 악기는 이제 트라베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트라베소를 제작하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잖아요. 바로크 플룻도 제작하고 리코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KBS에 계시는 어떤 플루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트라베소가 일반 플루티스트한테 너무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헤드만 좀 나무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또 플루트 헤드만, 나무 헤드만 또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러면서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상당히
유익하고 좋았던 이런 또 시간이 됐습니다. 이 리코더라는 악기가 이 춘천의 이 중소도시이면서 자연이 풍광이 아름다운 이 춘천의 도시하고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998년도부터 이제 리코더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해서 또 나중에 춘천 고음악제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이 고음악제에 또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해주시고 정말 춘천과 잘 어울리는 축제다. 이런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저는 이제 춘천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오페라나 오케스트라나 이런 음악들도 뭐 춘천에서 훌륭하게 연주되고 사람들이 와서 뭐 감상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춘천과 어울리는 게 고음악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사업 같아요. 사실 나이가 들면 이제 특히 연주자들한테는 뭐 음악뿐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문화 예술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연주자니까 연주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 눈도 침침해지고 손도 굳어가고 그래서 연주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제가 리코더계에서는 좀 이렇게 먼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늘 했고 그리고 제자들 후배들한테 맨날 나는 80살까지 연주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사실 연주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젊었을 때처럼. 젊은 분들은 연주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초청받을 일도 많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사실 부담스럽죠. 초청하려면 저 사람은 연륜이 있으니까 초청 경비도 많이 들 텐데 라든가 그래서 이래저래 뭐 연주할 기회가 많지 않는데 이런 그 문화재단에서 그런 원로 예술인 지원 사업 같은 거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연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배들도 그런 또 기대를 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음악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편안해지고 정말 향수에 젖게 만드는 이런 그 고음악을 전하려고 많이 했었던 사람 이렇게 기억되면 좋지 않을까요? 악기 제작자로도 유명 연주자들 훌륭한 연주자들이 또 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면 금상첨화겠죠. 제가 언젠가 한번 유럽에 악기 전시를 갔는데 제 악기를 사가지고 연주하던 연주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연주자인데 그 연주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전시장에. 그러면서 네 악기로 연주한 음악이다 그러면서 CD를 선물을 했어요. 그때 참 정말 너무 기뻤어요. 내 악기도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악기는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그 고음악을 사랑하고 많은 분들한테 고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하고 싶어 했던 이런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